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 기술특례 상장이 올해로 14년 차를 맞았습니다. 총 52개사가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미 몇 년간 영업이익을 내는 등 실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심사를 통해서 증시에 상장하는 일반 상장 루트와는 다르게 이 기술특례는 적자 기업이어도 기술력과 성장성만을 보고 증시에 코스닥으로 입성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홍콩이나 중국에서도 이 방식을 벤치마크한다는 등 앞서간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그런데 과연 14년 차를 맞은 현재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사들 중에서 43개가 바이오주일 만큼 바이오사들이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기술 상장 기업은 52개사입니다. 2015년부터 유망 기술 기업을 발굴한다면서 이 특례 상장 조건을 더욱더 완화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기술 특례 상장사는 12개에 불과했는데요. 2015년에는 12개사, 2016년에는 10개사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7개였고 올해는 8개월 만에 9개사까지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장 당시에 적자이기 때문에 2, 3년 뒤에 미래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 산정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 순이익과 유사한 기업은 지금 보니까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이 추정 순이익을 좀 유사하게 따라온 파크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첨단 계측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이 파크시스템스는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2년차 추정 순이익이 71억 원이었는데 2년차에 달했었던 지난해 60억 원의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었었던 바이로메드나 바이오니아 현재까지 적자 상태입니다.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많은 특혜를 주면서 상장을 시켰는데 이제는 14년 차가 된 만큼 신약 개발 성공이든 순이익 추정치 달성이든 시장의 결과를 보여줄 만한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술 특례는 실적 없는 회사의 성장성만 보고 상장을 통과시켜준 것이고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는 실적을 증명할 만한 곳이 나왔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라젠처럼 바이오 바람을 타고 조 단위의 시총 상위사는 나오긴 했지만 가시적인 실체가 아직도 없는 거는 분명한 시장의 불안 요소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기술 특례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상장 후에 4, 5년이 지나게 되는 내년, 내후년에는 한두 군데라도 성공 사례가 나와야 시장의 성장성도, 시장의 건전성도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재무 기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요.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총 500억 원, 직전 매출이 30억 원, 직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 또 자기 자본 10억 원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장 당시에 영업을 내지 않은 적자 기업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기술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적자 기업인데 그럼 공모가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2, 3년 뒤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당기 순이익을 활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장 후에 2,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 연도가 됩니까? 훨씬 적은 실적이나 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 성장 기업부의 최근 세계년도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1,300억 원가량,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2,000억 원,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5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의 적자 실적도 좀 겹겹이 쌓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실적을 낸 곳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기술특례 상장 종목 가운데 적자 기업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특례가 본격적으로 많아진 2015년도 상장한 곳들의 추정이익과 실제 이익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상장한 IG는 상장 당시에 2017년이 되면 396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상장한 UNI의 추정 실적은 172억 원이었는데 마이너스 5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아시스템도 102억 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2년 후인 지난해 5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미래 실적 예측은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과 성장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과 한국거래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 의심이 들어도 제동장치를 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래 실적을 추정을 할 때 외부의 제3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높은 공모가를 받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시뿐만이 아니고 상장한 후에도 특혜를 받습니다. 이들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이익 실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죠. 매출액 30억 원 미만은 6년째부터 자기 자본 50% 이상 잠식의 영업 손실이 7년째 이어질 경우에야 돼서야 관리 종목으로 지정 사유가 됩니다. 반면 일반 코스닥사들은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5년째면 상패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술특례사와 아닌 상장사의 차이는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당국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바이오업계에서는 이 같은 차등이 실제 사업 전략과 회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특례 상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심사 청구를 한 15개사 중에 4개사는 상장을 했고요. 3개는 공모 진행 중이고 8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11개 중에 6개사는 바이오사입니다. 그나마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술특례 기업들이 상장 후 2년이 되는 해까지 사업보고서에 상장 전 제시한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달성치를 비교하기로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A+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현명한 전략 챙겨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